네,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언론인 뒤쪽에 자리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서 계신 양쪽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께서는 이동하셔서 앉아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태흠 방송장악저지 특별위원장님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저희 당의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여러분들 왜 모이셨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커다란 두 개의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 쓰나미요, 하나는 좌파 쓰나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구걸하는 사이에 우리 5천만 국민은 북한 핵으로부터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드 배치 426일 만에, 그것도 임시 배치라는 말로 완료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가락동 시장 가서 참외는 죄가 없다, 성주 참외까지 전자파 영향이 있을 것 같이 비유하면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 정당, 이 정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나가서 의원들이란 작자가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나간다고 하면서 촌파를 벌이지 않나, 이런 정당한테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법기관을 자기네들 좌편향된 그런 사람들로 다 배치하고 드디어는 네 번째 권력기관이라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언론, 종편, 방송 다 해바라기처럼 이 정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여러분들이 세금처럼 내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까지 장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통위 위원장 임명장 주면서 공영방송 문제 있다고 하니까 방통위 위원장 그거에 화답을 하고, 업무보고를 제일 처음에 받는 것도 과학기술부고 또 방통위입니다. 얼마나 언론 장악을 시도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MBC, KBS 노조 파업을 하는 노조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주노총 산하 언노련 소속 지부들입니다. 이 언노련은
지난 2012년도에 이적단체인 통진당하고도 정책연대를 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 강령이 민중노동과 연대해서 진보정치를 구현한다는 게 강령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정성, 방송의 독립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이 나라를 지키고 좌파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다짐의 자리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섭시다, 여러분.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태흠 방송장악 저지 특별위원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에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다음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관련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MBC 사태의 실상과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참담함을 느끼고 계신 산 증인입니다.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출신 이상로 미디어 미래포럼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우리 방송쟁이들은 방송하기 전에 광고를 꼭 합니다. CF를 약 15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 탄핵 사태 때 도저히 방송을 이대로 내비둬도 안 될 것 같아서 몇몇 뜻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언론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리덤 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리덤 뉴스 많이 봐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프리덤 뉴스는 저 유튜브로 방송하고요. 프리덤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시청자, 즉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촛불을 앞으로 들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제 후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작합니다. 전체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언론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서로 언론사 내 경쟁에 의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1993년도 7월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목포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때 당시 MBC 뉴스가 KBS에 조금 밀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회복할까 매우 고민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시아나 항공기가 목포에서 떨어졌고 마침 목포 문화방송, 목포 MBC가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과정,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여성을 헬리콥터가 양쪽 어깨에 끈을 묶어서 들어올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목포 MBC가 제일 먼저 도착했으니까 밑에서 그걸 찍었습니다. 여름이었고 여성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이 보였죠. 저는 그것을 전날 숙직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내일 출근하면 저 장면을 잘라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3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잘랐습니다.
아침 뉴스가 끝나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그걸 잘라? 이거 우리 특종이야. 특종 화면을 네가 왜 잘라? 너 심할 썼어. 그래서 심할서를 막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단체, 시민단체. 그 화면 한 번만 더 쓰면 고발하겠다. 그래서 심할서를 안 썼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보도국장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던 훌륭한 선배인데 조직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첫 번째 공보수석이 좀 어려운 일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언론사 종편이 중계차를 그 윤창중 씨 집에다가 대놓고 중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계하느냐? 지금 윤창중 씨 부인이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이거를 중계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서로 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치적인 목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그 특집 프로그램을 그 전에 만들기 위해서 항공사가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베를린에 갔습니다. 왜? 송기정 마라톤, 송기정 응원과 여러 취재진을 같이 갔습니다. 물론 방송사, 언론사들은 비행기표 아마 안 샀거나 아니면 3등석 칸을 탔을 겁니다. 근데 마침 2등석 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좀 모시려고 했어요. 누구나 송기정 씨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했고 기자 몇 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내가 그 업그레이드된 자리를 차지해야 됐다고 싸워서 결국은 손기정 씨만 3등 칸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입니다. 여러분, 언론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30년 동안 저는 숱한 경우를 봤습니다. 제발 언론사에 찾아와서 제발 사실대로만 보도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라고 우는 사람을 여러 명 봤습니다. 제발 사실대로만 보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치입니다. 내가 어떤 정권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거는 대한민국에서의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을 옹호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이 제대로 사실을 보도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그 언론사를 일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언론사는 자기를 도와줄 언론사가 아닙니다. 오직 언론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만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관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즉 촛불을 들었던 분들, 또 앞으로 촛불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아무도 촛불을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꼭 촛불을 드셨던 분들에게, 촛불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갔던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겁니다. 촛불이 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 촛불은 사방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촛불은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촛불은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는 나지 않아 합니다. 왜?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촛불 집회는 저녁에 합니다. 따라서 촛불에 참가하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곧 방송 장악을 위해서
촛불 집회를 동원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원하는 촛불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원하는 촛불 집회의 목적이 내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3년 후에 총선에서 그리고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를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 후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 후배 상당 사람은 속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파업 지도부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선배, 나 잘 모르겠는데 왜 좌파 정권 때는 파업을 안 했지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선배, 왜 좌파 정권하고 우파 정권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불공정하게 보도했지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 MBC 사장이 더 불공정하게 보도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부의 사장이 불공정하게 보도했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사람과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공개 토론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노동조합을 부추겨서 파업을 시킨다. 첫째, 노동조합을 부추겨서 파업을 시킨다. 둘째, 뒷조사를 해서 이사와 사장의 뒷조사를 해서 사람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그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당하는 뒷조사를 당하고 노동조합의 거짓 구호 속에서 수모를 당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폭력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는 폭력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배들의 조합을 조직폭력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왜 법에 의존하지 않고 폭력에 의존할까요? 법은 MBC 사장과 이사를 KBS 이사와 사장을 중간에 나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행사하는 KBS 사장과 MBC 사장에게 행사하는 힘은 폭력배의 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폭력을 행사할 폭력배의 힘을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행사해야 할 힘은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에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힘은 폭력배의 힘이고 후자의 힘은 국방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떠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력적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해야 할 힘은 국방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우리 MBC 노조위원장 출신 이상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태흠 방송장악 저지 특별위원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에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다음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관련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MBC 사태의 실상과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참담함을 느끼고 계신 산 증인입니다.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출신 이상도 미디어 미래포럼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우리 방송쟁이들은 방송하기 전에 광고를 꼭 합니다. CF를 약 15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 탄핵 사태 때 도저히 방송을 이대로 내비둬도 안 될 것 같아서 몇몇 뜻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언론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리덤 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리덤 뉴스 많이 봐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프리덤 뉴스는 유튜브로 방송하고요. 프리덤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시청자, 즉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촛불을 앞으로 들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제 후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작합니다. 전체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언론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언론인들은,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서로 언론사 내 경쟁에 의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1993년도 7월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목포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때 당시 MBC 뉴스가 KBS에 조금 밀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회복할까 매우 고민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시아나 항공기가 목포에서 떨어졌고 마침 목포 문화방송, 목포 MBC가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과정,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여성을 헬리콥터가 양쪽 사법기관을 자기네들 좌편향된 그런 사람들로 다 배치하고 드디어는 네 번째 권력기관이라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언론, 종편, 방송 다 해바라기처럼 이 정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여러분들이 세금처럼 내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까지 장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통위 위원장 임명장 주면서 공영방송 문제 있다고 하니까 방통위 위원장 그거에 화답을 하고 업무보고를 제일 처음에 받는 것도 과학기술부고 또 방통위입니다. 얼마나 언론 장악을 시도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MBC, KBS 노조 파업을 하는 노조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주노총 산하 언노련 소속 지부들입니다. 이 언노련은 지난 2012년도에 이적단체인 통진당하고도 정책연대를 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 강령이 민중노동과 연대해서 진보 정치를 구현한다는 게 강령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정성, 방송의 독립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이 나라를 지키고 좌파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다짐의 자리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섭시다, 여러분.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발 사실대로만 보도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라고 우는 사람을 여러 명 봤습니다. 제발 사실대로만 보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치입니다. 내가 어떤 정권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거는 대한민국에서의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을 옹호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이 제대로 사실을 보도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그 언론사를 일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언론사는 자기를 도와줄 언론사가 아닙니다. 오직 언론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만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관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즉 촛불을 들었던 분들, 또 앞으로 촛불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아무도 촛불을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꼭 촛불을 드셨던 분들에게, 촛불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갔던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겁니다. 촛불이 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 촛불은 사방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촛불은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촛불은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는 나지 않아 합니다. 왜?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촛불 집회는 저녁에 합니다. 따라서 촛불에 참가하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곧 방송 장악을 위해서 촛불 집회를 동원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원하는 촛불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원하는 촛불 집회의 목적이 내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3년 후에 총선에서, 그리고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를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 후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 후배 상당 사람은 속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께 끈을 묶어서 들어올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목포 MBC가 제일 먼저 도착했으니까 밑에서 그걸 찍었습니다. 여름이었고 여성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이 보였지요. 저는 그것을 전날 숙직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 출근하면 저 장면을 잘라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3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잘랐습니다. 아침 뉴스가 끝나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그걸 잘라? 이거 우리 특종이야. 특종 화면을 네가 왜 잘라? 너 심할 썼어.
그래서 심할서를 막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단체, 시민단체. 그 화면 한 번만 더 쓰면 고발하겠다. 그래서 심할서를 안 썼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보도국장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던 훌륭한 선배인데 조직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첫 번째 공보수석이 좀 어려운 일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언론사 종편이 중계차를 그 윤창중 씨 집에다가 대놓고 중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계하느냐? 지금 윤창중 씨 부인이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이거를 중계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서로 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치적인 목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그 특집 프로그램을 그 전에 만들기 위해서 항공사가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베를린에 갔습니다. 왜? 송기정 마라톤, 송기정 응원과 여러 취재진을 같이 갔습니다. 물론 방송사, 언론사들은 비행기표 아마 안 샀거나 아니면 3등석 칸을 탔을 겁니다. 근데 마침 2등석 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좀 모시려고 했어요. 누구나 송기정 씨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그랬고 기자 몇 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내가 그 업그레이드된 자리를 차지해야 됐다고 싸워서 결국은 손기정 씨만 3등 칸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입니다. 여러분, 언론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30년 동안 저는 숱한 경우를 봤습니다. 제발 언론사에 찾아와서 네,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언론인 뒤쪽에 자리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서 계신 양쪽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께서는 이동하셔서 앉아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태흠 방송장악저지 특별위원장님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저희 당의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여러분들 왜 모이셨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커다란 두 개의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 쓰나미요, 하나는 좌파 쓰나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구걸하는 사이에 우리 5천만 국민은 북한 핵으로부터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드 배치 426일 만에, 그것도 임시 배치라는 말로 완료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가락동 시장 가서 참외는 죄가 없다, 성주 참외까지 전자파 영향이 있을 것 같이 비유하면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 정당,
이 정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나가서 의원들이란 작자가 전자패에 사람이 튀겨나간다고 하면서 촌판을 벌이지 않나, 이런 정당한테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는